오늘 장 마감 한 18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낙폭 많이 줄였네요. 지금 약부합권까지 올라왔고요.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는 코스피 시장 안에서만 3,500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 나오고 있긴 하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지수는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장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슈는 무엇이 있었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할게요. 하이투자증권 이건희 부장, 이화준 과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수만 놓고 보면 참 오늘 내내 재미가 없었고 그리고 이번 주 내내 특히나 재미가 없었던 한 주였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화면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의 선택을 받은 바이오주가 있고요. 외면받은 반도체주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바이오주의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핫한데 오늘 좀 쉬다가 다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화진 과장님, 오늘 이 종목들의 상승 인벤티지 랩 덕분으로 보셨어요? 아니면은 그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비만 치료제가 올라서 그랬다라고 보십니까? 사실 국내 이슈도 있었겠지만은 최근에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 워낙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위고비가 꾸준하게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결국에 계속 증설 이슈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위고비를 인벤티지 랩이 내년에 그 경구용 치료제가 개발이 완료된다는 이슈가 사실 가장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작에서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위고비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했고 결국엔 노보노디스크가 좀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오면서 증설 모멘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대한 그 관련 치료제들의 흐름이 좀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자체에 대한 흐름들이 결국 시장 자체가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비만이나 로봇이나 AI 쪽에 대한 수급이 좀 크게 몰렸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 흐름, 특히나 비만 당뇨 치료제주들의 상승 흐름에 두 분은 어떤 종목 위주로 보셨는지 여러분들의 선택을 용이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옥석 가려볼게요. 탑3 종목 보시면 이건희 부장님은 한미약품, 인벤티지랩, 펩트론 이렇게 굵직한 종목 꼽아주셨고요. 이화진 과장은 아이센스, 케어젠, 그리고 3위는 없다. 안 주셨어요. 먼저 이건희 부장님의 선택부터 보시면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셨는지 다 우리가 그 비만 치료제로 많이 공부했던 종목이 랭크되어 있네요. 네, 많이 아는 게 답이 나와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 일단 지금 보면 물론 이제 비만 치료제를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시장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맞아요. 이게 지금 대형 화이자라든지 이미 하고 있는 회사들 두 회사가 있죠. 그 회사들이 이미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일라이릴리죠.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라든지 노보노디스의 위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거를 굳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더 만들겠냐 이렇게 회의적인 얘기도 많이 합니다. 아까 이화준 과장이랑도 그런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사실은 저는 한미약품의 그 멘트가 굉장히 좀 중요했다. 한국형 비만 치료제. 한국형 비만 치료제. 네. 그리고 이미 이제 있는 물질을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재활용하는 건데 기존에 이제 당뇨 계량 신약을 먼저 만들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바이오의 돌풍을 이끈 장본인이죠, 사실. 물론 그때 주가를 지금까지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당뇨에 좀 진심이었던 계량 신약의 진심이었던 한미약품 입장으로서는 그 물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임상을 해서 지금 이거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게 중요한 게 보통 이제 비만과 당뇨가 같이 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비만 환자들이 많은 서구 같은 경우 보면 체형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비만은 비만이 아니죠. 맞아. 예, 거의 1톤들이 걸어 다닙니다. 1톤 이상들이. 0.1톤 아니에요? 0.1톤. 네. 1톤은 좀 너무 많죠. 네. 예. 하여간 그 100kg, 200kg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살쪘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건강한 몸입니다. 서양에 가면.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 같은 치료제를 쓴다는 거는 오히려 이제 부작용이 더 나올 수도 있죠. 체형 자체가 다르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아시아권에 맞는 우리나라에 맞으면 이제 일본도 맞을 거고 중국도 맞을 거고 이제 약간 이제 형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게 조금 더 좀 매력적으로 보였고 그다음에 주가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에 한번 올랐다가 다시 조정받고 오늘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물론 이제 이 이슈가 죽으면 또 주가는 빠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이 이슈가 계속 살아있다라고 하면 네. 한미약품도 생각보다 양호한 수익을 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탑1으로 한미약품을 꼽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 한국형 비만 치료제라는 그 포부가 나는 매력적으로 느껴졌다라고 해서 한미약품을 탑으로 꼽아주셨고요. 이화정 과장님의 선택을 보면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의 선별인 것 같은데 맞는지, 또 혹시 이 중에 탐방 갔다 온 회사 있어요? 예, 케어젠 다녀왔습니다. 아, 케어젠 다녀오셨어요. 네. 어떤 매력들이 둘 다 있습니까? 먼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3위에 한미약품 넣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두 회사가 좀 이제 압도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물론 페트론도 인베티지랩도 좋기는 하지만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대장주로 이미 움직였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케어젠이랑 아이센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키 맞추기까지 좀 힘들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페트론이 어느 정도 많이 올랐을 때 이쪽에 대한 수급이 좀 쏠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아이센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던 거는 맞아요. 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데스크홈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실제 데스크홈에서 실제로 미국이나 마운절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아이센스가 최근에 연속 혈당 측정기, 이제 CGM이라고 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제 시장에 이제 나오면서 결국에는 기존에는 우리가 자가 혈당 측정기를 이제 많이 썼었지만은 지금 이제 이 시장에 나왔던 게 덱스컴이나 에보트나 메드트로닉,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최초이지만은 이제 아이센스가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쪽 시장이 한 9조 정도 이제 시장이기도 하고 이제 아이센스는 여기서 이제 글로벌 시장 한 10% 정도 그러면 한 대략 9천억에 대한 매출을 향후에 좀 목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7월달에 이미 보험 등재가 됐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시장에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좀 생겼고 또 7월 달에 아간맥트릭스라는 글로벌 유통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가 CVS 헬스케어랑 사노피 쪽에 글로벌 유통사를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본격적인 해외 시장을 내년부터 유럽이나 북미 쪽으로 좀 눈여겨보고 있는 회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이센스가 딱 마침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장중에 12% 넘게 올랐고 딱 VI 정적 발동 되기 적전에 멈췄는데 그럼 이 종목을 가격 전략을 세워보자면은 이거 돌파 매매 아닙니까? 저도 아까 정심 이후부터 갑자기 급등을 하길래 맞아요. 네. 조금은 이제 물론 제가 목표가는 5만 원을 제시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너무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결국에는 내년은 유럽이고 내후년이 이제 북미 쪽 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왔을 때 물론 3만 원 지금 38,750원인데 조정 시 매수가 전략이 좀 제가 봤을 때 맞는 것 같고 충분히 기회는 한 번은 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 시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는 5만 원, 네. 손절 가격은 3만 원 이렇게 아이센스를 탑픽으로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건희 부장님, 남들 다 아는 게 확실한 대장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한국형 비만 치료제로 기대가 되는 이 한미약품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자면요. 오늘 또 주가 흐름도 좋거든요. 일단 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뭐 아이센스도 마찬가지지만 이쪽에서 추세가 살아있는 당뇨에 다시 한번 또 시장이 몰입하고 있는데 맞아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쉽게 꺾이지 않는 게 요즘이죠. 예, 그런 부분들 여전히 좀 그래서 이제 뭐 주가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즐기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탑픽으로 한미약품을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엔 주가상 부담이 별로 없다라는 부분이고 좀 차트를 보더라도 뭐 주봉상으로나 뭐 월봉상으로 이제 뭐 바닥에서 지금 월봉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헤매지 않을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죠. 네. 그 모멘텀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더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목표가는 40만 원까지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40만 원, 손절 가격은 25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미약품까지 봤고요. 반면 오늘 시장에서 외면받은 종목이 반도체라고 했잖아요. 이 이슈 어떻게 다뤄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두 분의 선택부터 보시면 이건희 부장님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SK하이닉스 골라주셨고요. 이화진 과장은 삼성전자가 탑픽,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제우스입니다. 아니 같은 회사 다니면서 어쩜 이렇게 종목은 하나도 안 겹쳐요. 오늘 12개가 나왔는데 네. 그렇죠? 딱 보니까 이건희 부장님께서는 SK 하이닉스향 장비 부품 쪽이고 저쪽은 삼성전자향 쪽으로 부품 비중이 높은 회사들을 좀 나열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사실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밀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 화웨이 불통 어떤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같은 날 이게 기회일까 아니면은 더 낙폭이 커지기 전에 발을 빼야 될까 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권희 부장님의 의견이 가장 궁금해요. 네. 일단 뭐 이거는 악재라기보다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뭐 이제 스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뭐 미국에서 SK 하이닉스를 제재한다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이제 미국이 이런 거 가지고 뭐 우리나라 하이닉스한테 시비를 거는 것 자체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정확히는. 근데 이제 물론 미국이 지금 반도체 관련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이거를 이제 우회적으로 팔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SK 하이닉스가 우회적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중간에 대리점이라든지 쪽에서 이제 뭐 따로 뒤에서 넘어갔는데 그게 마이크론 것도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결국에 뭐냐면 중국은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들은 사실 어떻게 해서든지 필요한 건 다 구합니다. 제3국을 통해서든 어떻게 하든 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SK 하이닉스에게 뭐 징벌적인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악재 뭐 이런 것들을 반영시키기에는 어렵죠. 지금 SK 하이닉스가 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 나라에 있는 엔비디아를 먹여 살리는 갑입니다. 예. SK 하이닉스가 안 만들어주면 지금 AI 칩 못 만들죠. 예, 그런 상황인데 키를 쥐고 있는 국가의 기업을 흔든다라는 부분은 좀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이렇게 빠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일시적인 악재. 그래서 오늘 같이 동반 하락한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스페타시스를 말씀드린 것도 하이닉스가 빠져서 더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뭐 SK하이닉스를 감히 이 일로 인해서 미국이 내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오히려 오늘이 매수 기회일 것이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화진 과장님은 조금 불안하신가요? 왜 삼성전자 쪽으로 라인업을 세우셨습니까? 그냥 SK 하이닉스 오늘 이슈는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 경고 차원? 경고. 중국 이제 혹시나 이제 향후에 이제 AI 반도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할 시점에서 너네 이거 중국 쪽에 앞으로 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경고성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삼성전자를 뽑았던 이유는 물론 2분기 콩콜 이후에 또 얘기를 했지만은 HBM3를 3배 이상 증설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보다 좀 더 빠르게 증설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저는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쪽에 HBM 시장을 뭐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은 이쪽에서 삼성전자가 MS 캐파를 더 확대하는 부분이 좀 더 시장에서 더 눈여겨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비단의 흐름까지 다 해서 오늘 좀 그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삼성전자가 앞으로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니 여기서 먹을 거리가 많지 않겠느냐. 주가가 계속 그 7만 원을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네. 그놈의 7만 전자 그만두고 싶은데 그럼 보유 기간이라는 거를 좀 길게 가봐야겠나요? 왜냐면 하반기에 뭔가 성과가 좀 나오기 시작할 테니까. 네, 맞습니다. HBM 증설은 아마 내년 상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착공 시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결국에는 엔비디아 최근에 이제 계약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아마 이런 이슈들이 뭐 SK 하이닉스도 나올 거고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금방도 이제 오늘 TSMC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가 아니라 전월달 매출 그게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부진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TSMC의 이제 물량들이 이제 서서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으로 물량이 옮겨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7만 전자 생각보다 좀 빠르게 좀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7만 원 중반대 이후로는 충분히 단기간으로 좀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7만 5천 원입니다. 7만 5천 원. 7만 8천 원입니다. 7만 8천 원, 8만 원대까지는 안 내요. 네, 네, 7만 8천. 손절가는 6만 5천 원 이렇게 제시해드렸고요. 이권희 부장님은 오늘 탑픽으로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그로 인해서 오늘 한미반도체냐 이스페타시스냐 좀 낙폭이 크니까 매수 기회로 보겠다라고 했어요. 한미반도체에 대한 장점 그리고 가격 전략 다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지금 HBM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 되게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상 엔비디아 향 그게 이제 SK에서 만드는 HBM에 납품을 직접 하는 장비라든지 소재 회사는 지금 한미반도체밖에 없습니다. 예, 실제로 숫자가 찍히고 얼마 전에 계약도 했는데 추가 계약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다 기대감이라는 거죠. 어느 장비를 쓸지 삼성은 주로 이제 라인업을 일본 장비로 주로 구성을 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한미 반도체를 이제 탑픽으로 잡고 있는데 계속 끌고 같이 가고 있는데 결국엔 HBM이 확대된다는 부분은 뭐
뭐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계속 같이 갈 거로 보고 있고 그 와중에 지금 실질적으로 숫자를 내고 장비를 수주하고 있는 기업은 한미반도체이기 때문에 여전히 대장으로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만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변동성은 더 클 수 있지만 올라가더라도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뭐 좀 머지않아 뭐 하이닉스는 앞자리도 바뀌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한미반도체는 목표가는 한 7만 원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뭐 5만 3천 원대 한번 매수를 하실 수 있다, 그 이하에서 매수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한 7만 원까지는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장중의 변동폭을 너무 이렇게 의식을 많이 하면 한미반도체 거래하시기 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변동성이 크고요. 나름 시총이 큰데 왜 그럴까요? 장중에 아주 치열하게 1,000원 이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살 때도 굳이 이제 쫓아가시기보다는 좀 원하는 가격대 밑으로 걸어 놓으시는 게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고 손절가는 45,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당분간은 갖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목표 주가는 7만 원, 손절 가격은 4만 5천 원. 오늘 이원희 부장님은 한미 반도체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SK하이닉스 오늘 화해황 불똥이 좀 튀었던 종목들 너무 우려할 필요 없다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증시 동시효과 구간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막판에 빨간불을 좀 보여주네요. 그래도 장중에 계속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낙폭을 오후 들어 꾸준히 줄여주면서 2,549선까지 올라왔고요. 여전히 외국인은 매도하지만 기관의 매수 물량이 소폭 늘어난 것이 눈에 띕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은 1,000억 원 넘게 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0.84% 올라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 알아봤고요. 오늘 장 그렇다면은 무엇을 끝까지 봐야 될지 다음 주는 어떤 것이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될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클로징 벨 플러스 마감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우리 증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0.82%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 넘게 내렸던 코스닥이기에 이 900선이 또 한 번 위협받지 않을까 불안했는데 이제 이 정도 되면은 900선에서의 지지력은 좀 확인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 안에서 또 하나의 변수인 미중 갈등이라는 게 부각되면서 주말 새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도 좀 불안하기도 한데요. 정확한 종가 보면서 오늘 장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김예술 아나운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주가를 만회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하락했지만 오늘 보합권까지 끌어올리며 주가를 만회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는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2,54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등락을 거듭했지만 결국에는 상승 전환하며 그 상승폭을 키우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91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간 시장을 이끌었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3거래일 연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주도했던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여전히 움직였고요. 그리고 오늘은 요소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런 기업들에게 수급이 몰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상한가로 직행했던 조비 역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몰린 기업입니다. 그리고 남해화학과 효성 ONB 역시도 관련주로 묶여 있고요. 그리고 하이스틸과 금강철강, 이 중국의 철강 감산 소식에 역시나 관련주들도 거래량이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은 도대체 어떤 기업들을 담아냈을까요? 오늘은 반도체와 2차 전지 기업들의 수급이 몰렸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오늘도 담아냈습니다.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물량을 팔아냈지만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7만 3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한편 2차 전지 기업들도 오늘은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LG화학 오늘 낙폭을 키웠지만 외국인들은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금양 역시도 오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들은 오늘 이러한 종목들을 가장 많이 팔아냈습니다.
고려아연입니다. 기관들은 순매수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외국인들은 가장 많은 매도세를 보였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역시 KCC 주가는 상승했지만요. 외국인들은 4거래일 연속으로 물량을 팔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기관들은 여전히 호텔신라와 고려아연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을 담아냈고요. 오늘은 삼성 STS까지 기관들은 한 달째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들이 네이버까지도 담아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네이버도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감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을 통해서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키포인트가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 하락고리를 끊어낸 것에 그래도 코스닥은 좀 위안을 삼았는데요. 그런데 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의 대장주들이 살짝 사라져 보이는 게 이번 주 여전히 아쉬운 문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 흐름 어땠는지 이화진 과장님 브리핑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오늘 주요 테마였던 반도체, 특히 뭐 애플의 이제 급락도 어느 정도 좀 계속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제도 LG 이노텍이 6% 이상 빠졌었는데 오늘도 3% 이상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나왔는데 결국에는 다음 주에 이제 아이폰 15가 이제 출시 예정인 가운데 결국에는 중국발 영향이 계속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고 결국에는 이번 주 주말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그 화해향 관련 이슈가 결국 미국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흐름도 좀 뒤바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계속 꾸준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에코프로 관련 공매도도 1조 4조 이상 그만큼 계속 꾸준히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장중 흐름 봤고요. 이번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매수 매도 패턴 볼게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중국과의 이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 이게 서로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뉴스잖아요. 미중 갈등이라는 게. 그렇게 애플도 급락을 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이들이 발을 빼는지 안 빼는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땠는지 어떤 종목 위주로 사고 팔았는지 전해주시죠. 예, 그건 정확하게 집계가 아직 안 됩니다. 아직 가집계지만. 예, 가집계고. 예. 삼성전자 많이 산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일부 판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장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얼마나 사고 팔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현물 1,000억 사고 뭐 선물 2,000억 팔고 이거는 중요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선물이 중요해요. 예, 선물이 더 중요하고 지금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옵션 만기죠. 그때까지는 아마 외국인들은 지수를 끌어올릴 생각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한 2,560선 밑으로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상승보다는 어떻게 보면 횡보나 약간의 하락 정도가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 뭐 손가락만 계속 빨고 있어야 되냐 뭐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와중에 항상 뭐가 많이 움직이냐면 사실은 종목 장세들이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바이오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테마가 붙어 있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관심이 더 많이 몰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관심이 있는 게 지금 이제 또 에코프로겠죠. 또 이제 에코프로가 오늘 이제 장중에 또 100만 원을 하회했다가 다시 또 이제 100만 원을 다시 넘었는데 아직 가집계상이 아니라 이제 집계가 나왔네요. 외국인들이 매도한 걸로 나왔는데 물량 굉장히 조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가 죽어 있다. 이거는 뭐 사도 산 게 아니고 팔아도 판 게 아닌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안 사서 그냥 제자리 지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다시 이제 집계가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산 것 같았는데 결론적으로는 팔았습니다. 막판에 또 던졌나 보네요. 예,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뭐 삼성전자 개별 이슈로 올리고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 어떻게 보면 지수를 묶느냐 풀어주느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보면 오늘은 외국인들이 160만 주 정도 팔았는데 기관은 오히려 21만 7천 주를 샀고요. 그러니까 주요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미 반도체도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수페타시도 양 매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관심이 많으신 종목들이 아이센스 뭐 이런 거 아까 이화진 과장 말씀해 주셨던 거 기관이 계속 사고 있죠. 네, 오늘도 샀습니다. 예, 이런 것들 여전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국인들의 수급에 너무 그렇게 휘둘리지 마시고 지금은 오히려 환율이라든지 미국의
국고채 금리, 10년 금리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 또 거래가 좀 크게 늘어난 종목 보겠습니다. 테마죠. 그 앞서 이야기했었는데 요소 테마로 비료주들이 많이 올랐고 거래량 급증 상위에 또 조비가 있어요. 네. 조비도 남해화학, 효성, OMB 이렇게 있는데 이 종목들의 추세는 좀 어쩔 것으로 보십니까? 예, 물론 오늘 상한가까지 이제 갔다가 이제 어제 중국에서 정부에서 이제 요소 중단, 수출 중단 이슈가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맞아요. 확인된 바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물론 상한가는 풀리긴 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20% 상승하고 이제 마감했다는 측면에서 그만큼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요즘에 워낙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주도 섹터들이 제대로 된 이제 역할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테마주들에 대한 수급이 이제 조금 많이 좀 몰리는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산 요소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이제 국가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예민하게 좀 반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20%대 빠지긴 했고 사실 그동안 이제 당분간은 우리나라 이제 요소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된 곡물 이슈도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계속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오늘만 보고 봤을 때는 오늘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비가 상승률 상위 3위에 올라와 있는데 오늘 시장이 상한가로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음봉 전환이 됐고요. 그와 달리 KG케미칼의 경우에는 그래도 19% 상승으로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양봉 마감됐습니다. 또 상승률 상위에는 오늘 강관주들도 많아요. 철강 강관주들이 많은데 하이스틸이 27% 넘게 올라서 마감을 했고 뭐 대동기어 22%, 금강철강은 15%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쪽에서의 매수가 오늘 좀 강하게 들어온 이유가 있을까요? 또 보면 이제 어부질이죠. 예,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 예, 이게 이제 결국 핵심인데 이제 서로 이제 자꾸 카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거 안 줄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니네 물건에 관세 엄청 많이 부과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 유럽이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철강 과잉 생산을 겨냥한 새 관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직 나온 거 아니죠. 논의 중인데 이제 제재하겠다라는 거죠. 네. 이제 뭐 중국산 배터리 못 들어오게 한다고 얘기하면서 제재했던 것처럼 IRA 법안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이제 철강 제품들을 좀 통제하겠다. 그러면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미국의 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걱정할 게 없죠. 미국에서 만들어서 팔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진출되어 있는 이런 관광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그동안 전혀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면서 올라오는 그래서 지금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 미중 분쟁이 어디까지 갈 거냐 이게 항상 주식시장의 지금은 화두일 것 같고 그 관련해서 이제 분쟁의 수혜주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는 현상은 자주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축하드리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까지 한번 추세를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을 좀 정리해 보자면은 테마가 눈에 띄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미중 갈등 오히려 반사익을 볼 수 있는 테마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았고요. 반대로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의 경우에는 그 피해주로 엮이면서 내림세가 나타났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 또 중국 소비주들도 역시나 좀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럼 오늘을 정리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화진 과장님의 다음 주 주요 전략 키포인트 정리해 주실까요? 네, 다음 주 수요일이면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은 뭐 유가가 이번 주 초부터 87달러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맞아요. 물론 지난달 CPI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는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파월이 끝나고 나서 발언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는 매수를 한 입장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의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고 결국에는 이런 유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해서 향후 물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는 기자회견이 제가 볼 때는 질문이 가장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약에 예상치가 3.8%입니다. 이미 전월이 3.2%이기 때문에 3.8보다 훨씬 높게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신년물 국채 금리도 좀 급등할 가능성도 있고 시장은 어느 정도 불안 요소가 더 커진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음 주는 웬만하면 쉬고 가자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쉬어가는 건데 쉬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네, 맞아요. 여유 갖는 게 주식하면서 여유 갖는다는 게 진짜 고수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시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이화진 과장님 언급해 주셨고 부장님도 쉬겠다라고 하면 저 진짜 쉴게요. 내일장 어떻게 전략 세우실 겁니까? 내일은 안 열리죠. 다음 주. 예, 예. 네. 예. 어떻게 할 거예요? 월요일 시장.
예, 여전히 오늘 이제 낙폭이 컸던 이제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이제 다시 한번 좀 째려보셔야 되지 않나 월요일 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충격을 받고 나서 좀 지나면 고통이 좀 덜해집니다. 예,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잊어버리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게 항상 사람의 심리인데 일단 오늘 하이닉스나 뭐 이런 종목들 아직 되돌림은 못 줬지만 월요일 날 흐름을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반도체주 빠졌던 부분들 다시 체크해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시장은 재미없을 시장일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작은 테마들 중심으로 살아있는 테마들 중심으로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는 시장은 다음 주까지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이화진 과장의 말대로 자신 없으신 분들은 좋은 종목 사놓고 그냥 안 보시는 게 속이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반등 예상되고 또 그 안에서 순환매 이루어지겠지만 그거 다 따라갈 자신 없다면 그냥 과감히 쉬자라고 두 분 모두 다 의견 일치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장 마무리 정리해 볼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